네, 안녕하세요. 팽윤장입니다. 드디어 알트코인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물론 전부가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지난 2주전과는 다르게 이 3-4% 올리던 장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 거냐, 오늘은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우선 추세상으로는 비트코인은 장기, 또 중기, 단기 이렇게 볼 거고요. 장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기 관련해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트가 우상향하는 구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없습니다. 차트가 뭐 저점을 낮추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점이 낮추는 관점이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관점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4년 주기 패턴상 연말 피날레라는 문구가 저 개인적으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이 기간 안에 연말 피날레격으로 끝 마무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전에 스탁트 플로어 차트를 보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4년 주기 패턴상 고점의 출현 시기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 말은 여기까지 100일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 4년 주기 패턴에서는 110일, 그 다음에서는 120일 이 정도로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우스 포인트 오른쪽에 네모 박스에는 좀 색깔이 표현이 되는데, 색깔을 보면은 노란색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초록색도 아닌 것이 이 중간으로 표현이 되죠. 한 연초쯤으로 분석이 되는데 연초에 고점이 나와 있다. 그리고 17, 18년도에는 정확히 초록색에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연초 초록, 이제 청록색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록색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2-3개월 안에, 이 청록색이 표현되는 2-3개월 안에 무조건 연말 피날레격 상승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좀 장이 암울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 추세가 그렇게 분석된다는 말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중기 추세를 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기 추세는 좀 암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선 따라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선 상으로는 이 관점이 깨지게 되는 것, 추세를 이탈시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상승을 안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옆으로 밀기만 하더라도 이 추세선 이탈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주게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추세선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이 바닥 리테스트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던 것은 9월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9월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중기 추세선 따라서 주춤주춤 거리다가 한 번에 올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한 번에 올려주게 되는 것도 한 번쯤 걸리고 올려주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 매수를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주는 차트라면 시장가 매수는 허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때 2번에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었고, 다행히도 차트가 뭐 올라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진짜 한번 터치하고 제 매수가를 터치하고 올려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뭐 흔들지 않고 그냥 올려줘서 저는 고가까지 분할 매도에 나섰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이 차트와 매우 비슷합니다. 중기 추세선 걸려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 장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단기 추세는 박스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저항에 걸릴 포인트, 또 정확히 지지에 걸리는 포인트들이 특정 포인트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박스권은 추세가 없는 비추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방 간다, 하방 간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예 차트를 모른다거나 그냥 감으로 잘 버티니까 그냥 간다 이러는 거지, 이 비추세장 안의 가격에서는 함부로 방향성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장은 단기 관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잘 버틴다 또는
하방이 깨지게 되는 포인트니까 좀 조심해라. 이것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상방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 제가 전날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텐데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모집할 때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VVIP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노리시고요. 이게 11명 한정이니까 좀 놓치지 말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알트코인 분석은 제가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볼 겁니다.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본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지난번에는 알트코인들한테 뿌려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을 올려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좀 웃기죠. 사실 저도 이런 해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봤었던 비트코인은 항상 이더리움을 압도할 만한 그 정도의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첫 번째 이제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또한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한 2배수, 그러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40%, 이더 도미넌스가 20%에 해당하니까 이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장에서는 비트가 횡보를 해주면서 이더의 도미넌스가 빠질수록 알트코인들 장세는 좋게 표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처음이지만 앞으로 관찰하다 보면 이게 장기적인 장세에 해당하는지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나오는 장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최초로 관찰이 됐으니까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위주 장세 정리해 보면은 알트코인 중에선 니오 프로토콜처럼 큰 거래 대금과 상승량이 좋은 코인도 있지만 테마 위주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가 되는 건 디파이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이브, 스시스왑, 테조스, 체인링크, 1인치, 그다음에 컴파운데이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코인들이 디파이라서 저는 디파이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에이브 같이 시총이 높은 것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럼 디파이 장세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그건 바로 매틱 레이어 2 장세입니다. 매틱도 이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레이어 2 장세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 장세가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닷가치 또는 아톰가치, 코스모스죠. 이렇게 뭐 확장성을 부여받고 체인 형식으로 보는 코인들이 장세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레이어 2, 그다음에 확장형 코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장세를 정리하실 때 저같이 뭐 레이어 2, 웹3 중 저장형 코인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테마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그 코인만 주구장창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라면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모스가 올라왔는데 같은 형식인 폴카닷이 좀 상승량이 저조하다. 닷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동시에 올라오는 놈 아니면 후행성으로 올라오는 놈, 뭐 디파이 장세도 그렇겠죠. 시총이 높은 코인들, 낮은 코인들 순환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 보세요. 결코 쉽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이번 장은 테마 위주로 돌리고 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장세가 안 좋으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좀 터질 게 터졌더라고요. 원래 같았다면 좀 사실 그냥 넘어갈 내용인데 사람들 장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좀 물려 있으니까 이슈용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드 조작권인데 여기에 제 의견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편도 들어줄 의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10억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10억이 있다. 금액은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10억이 없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짠한 거예요. 또 이건 뭐 잘못된 거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근데 2번이 정말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0억이 있는 게 더 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실력이 좋아서 10억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래. 그러니까 10억이 생겼어. 근데 사람들은 아니래.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조작이래요. 자, 10억을 내 능력대로 벌었어. 근데 조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이 다들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고, 한국에서 좀 그게 심하죠.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번이 오히려 더 짠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 생각에는 홍가창에 10억 올리고 그냥 떡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뭐 아니라고 할 때 정말 맞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관점이 비슷해서 좋아했는데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누가 맞던지 간에 중립기어 유지할게요. 계속 좀 규모가 커지는 것 같은데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건 알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